삼성경제방송 돈다방 미쓰리 5월 8일 일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버이날이고요. 부처님 오시는 날이고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님이 오신 날입니다. 어떤 분들이 왜 자꾸 경제방송에서 정치 색깔을 내느냐 불편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불편하시면 안 들으시면 됩니다. 저는 정치 색깔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저는 객관적인 시각으로 주식시장을 바라보고 분석하고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그 전달 내용은 대한민국에서 날고 기는 전문가들 뺨칠 정도로 탁월합니다. 저는 그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를 위해서 일 잘할 수 있는 정치인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너 방송하고 싶다며 방송하려면 그러면 안 되지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저 방송 이제 내려놨다니까요. 제가 이재명 후보님을 지지하는 이유가 제가 증권사 다닐 때 특히 경제방송에 출연할 때 그 기득권들이 어떤 짓을 하고 얼마나 꼴통짓들을 많이 하는지 제가 당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저는 지금도요. 그냥 돈다방 미쓰리 같은 거 필요 없고 그냥 가짜 명함 그냥 제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 주소 밑에다가 쓰고 어떤 뭐 인베스트먼트 뭐 어떤 리서치 이렇게 근사한 살짝 영어가 들어간 근사한 회사 제목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윤정 대표 해서 방송국에 뿌리면 저는 아마 경제방송의 수도꼭지가 되어 있을 겁니다. 틀면 나올 거예요. 근데 제가 왜 경제방송에 출연을 못하느냐? 경제방송 입장은 이거죠. 쟤 뭔데? 쟤 저렇게 저만큼 말 잘하고 저만한 애들 많잖아. 그냥 이윤정 쟤는 그냥 증권사 근무했다라는 경력이니까 방송하지 말고 그냥 패널로 나와서 종목 추천하고 우리 경제방송이랑 계약해서 회원들 끌어모아서 우리 회사에 돈이나 벌어줘. 이런 이미지가 돼서 제가 경제방송을 안 하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하다 안 돼서 다 더럽고 치사하다. 나 혼자 그냥 팟캐스트 해야지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지금 7년이 된 거고요. 방송에 꿈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돈다방 미쓰를 오래 청취하신 분들은 제가 뭘 하고 싶은지 알고 계세요. 저의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굳이 많은 사람이 있으면 힘들어요. 정말 맘 맞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은 저만의 꿈이 있기 때문에 제가 왜 방송을 내려놓지 않느냐. 그래도 저와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하진 않지만 돈다방 미쓰리를 듣고 경제라든가 시황 같은 거를 이렇게 듣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 방송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저는 누구 눈치를 보고 방송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도 아실 거고요. 이제 지방선거가 시작이 될 거고, 저는 아마 당분간이 아니라, 끝까지 갈 것 같은데, 하여튼 계속 제가 하고 싶은 얘기 할 겁니다. 단지 제가 돈다방 미쓰리에서 지금 법무장관 후보 이런 사람들 얘기는 하지 않을 거예요. 오로지 제가 지지하고 응원하는 이재명 후보님에 관련된 이야기만 할 거예요. 오늘 부처님 오시는 날, 어버이날, 그리고 이재명 후보님이 공식적으로 우리 국민들과 만나는 그런 계양시 그 계양산에서 그 기자회견 한 거, 그런 거 얘기 못 합니까? 저는 할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하시면 안 들으시면 돼요. 자, 돈다방 미쓰리 오늘은요. 5월 6일 금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 체크할 거고요. 다가오는 한 주 동안 5월 9일부터 5월 13일까지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떤 거를 또 고민해 봐야 되는지 한번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이맘때는 다가오는 한 주 동안 국내 증시는 운빨이 좀 좋을 것 같다. FOMC 회의를 앞두고 그놈의 경계감 때문에 막 증시가 들락날락 할 것이고 50bp 금리 인상하고 또 어떤 얘기 나오면 또 출렁거릴 거고 그런데 만약에 금요일날 대한민국 증시가 하락하더라도 그건 그냥 지금 같은 분위기는 금요일날 상승으로 끝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좀 편해지실 거다 이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자, 과연 이번 주 다가오는 한 주는 또 제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 5월 6일 금요일 뉴욕 증시는요.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30, S&P 500이 0.57, 나스닥이 1.40%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가 올해 들어서 10% 하락했고요. 6주 연속 하락세입니다. S&P 500은 올해 들어 14% 하락. 나스닥은 올해 들어 23% 하락했습니다. S&P 500과 나스닥은 지금 현재 5주 연속 하락세입니다. 지금 다우지수는요, 올해 들어 10% 하락했으니까 지금 조정 장세에 들어간 거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 이제 하락 증시에 진입을 한 겁니다. 이제는 그 누구도 3,000포인트 갑니다 이런 얘기 못해요. 지금에 와서야 이제 분위기 파악을 좀 합니다. 지금에 와서야. 예. 3,000포인트 때, 3,200포인트 때는 3,700 갑니다 했던 사람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갈 겁니다, 괜찮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 와서 이제 2,600을 깨느냐 마느냐 하는 지금 와서 여러분 앞으로 장이 안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미치고 팔짝 뛰는 노릇이죠. 자, 경제지표.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4월달 비농업 부문 42만 8천 명 증가했습니다. 예상치는 40만 명이었으니까 예상치보다 잘 나왔고요. 그리고 4월달 실업률은 3.6% 전월과 동일했습니다. 4월달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월보다 0.10달러 상승했는데 예상치보다는 좀 부진했어요. 그런데 제가 고용지표가 지금 시장의 의미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요즘 여러분 고용지표 못 나올 때 있습니까? 다 잘 나오잖아요. 지금 몇 달 전부터 ADP 민간고용지표든 아니면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고용지표든 매주 목요일마다 발표되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든 다 잘 나옵니다. 여러분 자녀가 항상 1등을 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엄마 이번에 중간고사 봤는데 나 1등 했어. 수고했어. 가서 쉬어. 이러잖아요. 부모들이 언제 감동합니까? 공부 안 하고 꼴통짓 하던 녀석이 갑자기 책상에 앉아서 막 공부하더니 반에서 막 중하위 하던 애가 갑자기 막 엄마 나 10등 안에 들었어 그러면 막 감동하지 않습니까? 잔치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주식시장도 똑같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은요, 그냥 고용지표는 그냥 을에 잘 나오는 거예요. 을에. 감동적이지 않아. 어떤 감동의 어떤 시점이 없습니다. 자, 국채금리는요, 10년물 금리가 장중에 3.13%까지 올랐었습니다. 2018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자, 2018년도 미국은요, 4번의 금리 인상을 합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중립금리를 맞추기 위해서 한 번 혹은 2번 정도의 금리를 더 인상하겠다라고 했는데 4번의 금리 인상을 마친 후 2019년 초에 국채금리가 막 3%에 육박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연준에서는 이거 올해 금리 인상 못하겠네 하면서 오히려 금리를 인하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6월 달에 75bp 금리 인상 없다고 했습니다만 시장은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말을 믿지 않는다. 이 얘기만 놓고 보면 그게 뭐예요? 그러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6월 달에 75bp 금리는 안 합니다 라고 했는데 그걸 믿지 않는다는 얘기는 투자자들은 6월 달에 75bp 금리 인상을 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깨드릴게요. 못해요. 이대로 증시가 진행이 되면 FOMC 회의가 6월 26일, 6월 27일 날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가만히 있어봐. 6월 달에 인플레이션이 높기는 높은데 금리를 한 25bp만 인상할 수 있을까?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문제는요. 지금 주식시장은 고용지표도 쳐다보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국채금리도 그렇게 신경 쓰고 있지 않아요. 지금 증시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은 어디냐면 바로 경기 둔화입니다. 레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이요. 미국 경제가 연착륙하거나 인플레이션이 떨어질 가능성은 없다라고 합니다. 예, 구라죠, 구라. 이 사람 얘기는 저는 크게 의미 두진 않겠습니다. 뒤에 할 내용들이 많아서. 자, 이제 5월달 FOMC 회의가 끝나고 연준위원들의 주둥이에 채워진 자물쇠가 풀렸습니다.
자, 미니애폴리스 연방은행 총재가 한 얘기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연준이 이미 신호를 보낸 금리 인상과 대차대조표 축소의 선제 안내를 따라가면서 중립금리 수준이 어디에 있는지를 계속 평가해야 된다.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조치로 공급망 정상화가 지연될 수 있다. 공급 제약이 빠르게 풀리면 정책을 중립으로 되돌리거나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금리를 약간만 올리면 된다. 자, 여러분들이 이 미니애폴리스 연방은행 총재의 어떤 연설을 쭉 들으시면 아, 이 사람이 비둘기구나라고 느끼실 겁니다. 어느 지점이냐면 바로 금리를 약간만 올리면 된답니다. 지금 제가 읽어드린 미니애폴리스 연방은행 총재의 발언은요,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아주 간단하게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자, 연준이 이미 신호를 보낸 금리 인상과 대차대조표 축소 선제 안내, 이게 뭡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4월달 ISM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서비스업 PMI 지표는 전월 대비 부진할 것이다. 미쓰리는 그렇게 예상한다. 라고 했고, 예상대로 전월 대비 부진했습니다. 제가 왜 전월 대비 부진하다고 생각을 했느냐? 이미 연준은 3월 달에 25bp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 그 금리 인상의 여파가 미국 경제에 이제 영향을 주기 시작했거든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3월 달부터입니까? 1월 달부터예요. 작년 12월 달부터 이미 연준은 금리 인상 카드를 만지작만지작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미 시장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1월 달 FOMC 회의는 금리를 인상하고 싶었지만 굉장히 조심스러웠고요. 그리고 그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긴장감이 막 극도로 달해지고 있다 보니까 조금 지켜보자였고, 3월 달에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이슈가 좀 크게 부각되는 중이다 보니까 연준이 25bp만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 금리 인상할 거라고 신호를 줬고요. 3월 달에 뭐라고 신호를 줬냐면 남은 6번의 FOMC 회의에서 25bp씩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라는 신호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금리 인상은 3월 달에 25bp 딱 한 번 했지만 시장에서 금리 인상을 계속 할 거라는 거는 이미 다 안내를 해준 거죠. 대차대조표도 이제 축소할 거고 이렇게 안내를 했기 때문에 이미 미국 경제는 그 금리 인상의 안내에 따라 대차대조표 축소의 어떤 그 계획에 따라 움직일 거라는 겁니다. 제가 또 하나, 미국은 사용할 카드가 많아서 미국이 설령 금리를 인상하겠다라고 했는데 여차저차해서 금리를 인상할 상황이 못 되고 금리를 동결 혹은 인하를 해야 될 상황이 됐을 때 그들이 하는 얘기 뭐냐면 죽었다 깨어나도 미국 경제가 나빠서라고 얘기 안 합니다. 다른 거를 막 끌어들여요. 자, 어떻게 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19 봉쇄 조치로 공급망 정상화 지연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럼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 미니애폴리스 연방은행 총재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미 연준이 금리 인상을 했고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의 이런 영향이 좀 미치다 보니까 경기가 좀 꺾이고 있고 거기에다가 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19 중국 이런 것들 때문에 앞으로 연준이 금리를 조금만 올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이 핵심 포인트를 그냥 돌려서 그냥 겁나 어렵게 얘기한 겁니다. 자, 이게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였습니다. 자, 재밌죠? 목요일 날은 뉴욕 증시가 크게 하락했는데 금요일 날은 목요일보다 덜 하락했습니다. 자, 5월 9일부터 5월 13일까지 과연 우리 투자자분들이 무엇을 체크해야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지난주 5월 6일 금요일 대한민국 코스피는 33포인트 하락해서 2644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마 2600을 깨지 않기 위해서 아마 발악을 할 거예요. 2600 근처까지 가면은 막 연기금이라든지 뭐 어떤 그 투자금융 자금이 들어와서 지수를 이렇게 지지하는, 그리고 막 삼성전자 막 사고 막 이래가지고 지수를 지지하는 일들이 좀 벌어질 거고요. 근데 그거는요, 어쩌거나 그냥 발악이에요.
예. 전 냉정하게 2600은 깨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뭐가 돼요? 주식시장의 물갈이가 돼요. 여러분 제가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주식시장에서 뭐 이번에 개인 투자자분들을 뭐 동학개미니 서학개미니 막 이렇게 이름을 달아 붙여주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 그런 거 되게 꼴불견이라고 했잖아요. 의미가 없어요. 이번에 동학개미는 다르대요. 다르긴 뭐가 달라요? 똑같아. 근데 요즘 여러분 동학개미 서학개미 이런 얘기 들으십니까? 한참 한 2년 전부터 그냥 뭐 동학개미가 어쩌고 서학개미가 어쩌고 막 난리 부르스를 막 쳤잖아요. 근데 요즘 어때요? 조용하죠? 예. 왜? 이번 동학개미는 다르다면서요. 그러니까 저는 워낙 그런 거를 좀 이렇게 많이 겪다 보니까 뭐 동학개미니 서학개미 이렇게 이름 붙여주고 막 이렇게 막 그 궁디 팡팡해가지고 막 매수하게끔 만들고 막 이런 그 꼬라지를 보면 아주 가소롭습니다, 정말. 정말 같지 않습니다, 누구 말 맞다나. 자, 주식시장의 비관론이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한마디 하고 싶죠. 지금 와서 2600포인트가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아니 3000포인트 넘어갔을 때는 막 3700 부르다가 3000포인트 깨지고 2800 와 있을 때는 다시 3000 갈 수 있을 거라고 막 질르다가 얼마 전까지 5월 달에 금리 인상은 이미 선반영이 됐다며요. 그러니까 그런 개소리들 하다가 지금 와서 주식시장에 비관론이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전 세계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성장은 둔화하며 금리는 빠르게 치솟고 있어서 그렇다. 자, 이 얘기를 누가 했냐면 컨설팅 업체 로사앤드 루비니의 리서치 책임자가 있습니다. 자,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이름이 나타나죠. 주식시장의 비관론자 루비니가 만든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죠. 얘네가 이 회사가 가만히 입 닥치고 있다가 이번만 이런 얘기 했을까요?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갑자기 이 사람의 이야기를 꺼내는 거죠. 주식시장에 비관론이 확산되고 있다. 그래서 올 여름에 주식시장이 다시 급격한 매도세가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서 제가 이 얘기 딱 해드리니까 혹은 여러분들이 이 기사를 딱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일단 오줌이 지릴 정도로 떨리죠. 더 빠지겠구나. 나 어떻게 겁나 물렸는데. 추가로 살 돈도 없는데. 뭔가 여러분 공포심을 유발하려고 한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생각이 6월달 증시는 5월달보다 좋다라고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이 아니죠. 저는 주식시장에서 가장 정확한 건 저는 인간지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하나 있어요. 주식시장이 막 빠져요. 한 뭐 2, 3일 빠져. 그런데 뉴스에서 언급도 안 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뉴스의 헤드라인,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뉴스가 뭐 어떤 이슈 때문에 오늘 코스피 지수가 뭐 몇 포인트를 붕괴했습니다. 뭐 추락했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제가 딱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내일 아침에 반등하겠구나. 내일 아침에 반등해요. 그 다음날. 그러면 또 뉴스에서 주식 얘기는 또 쑥 들어가요. 아주 가관들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주식시장의 비관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얘기에 여러분들이 겁먹지 마시라는 겁니다. 저는 코스피 시장 300포인트 아래에 있을 때도 주식시장에서 주식으로 먹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때도 주식시장은 열립니다. 자, 다음 주 증권사에서 예상하고 있는 거는 2630에서 2750입니다. 2700포인트, 2750을 못 놓네요. 자, 2600포인트 초반에서 지지력 테스트를 전개 나갈 것이다. 지지력 테스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지지력 테스트가 아니라 그냥 2600포인트 깨지는 게 싫어서 그냥 발광하는 거예요. 자, 이번 주에 고삐 풀린 연준 의원들의 발언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애틀란타 연방은행 총재, 뉴욕 연방은행 총재, 리치먼드 연방은행 총재,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 미니애폴리스 연방은행 총재,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
자, 여러분. 전문가들이 다가오는 한 주 동안 가장 중요한 경제 지표로 뽑는 게 5월 11일 날 발표되는 4월 달 CPI 소비자 물가 지수거든요. 이 지수가 왜요? 이 지표가 왜? 4월 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잘 나오면 6월 달에 75bp 금리 인상할까 봐 걱정되시는 거죠? 그런 거죠? 여러분, 제가 앞에서 3월 달 FOMC 회의가 끝나자마자 시장이 막 흥분하고 발광하고 막 그랬을 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지금 이렇게 주식시장이 좋아 날뛰는 이유가 5월 달 FOMC 회의가 지금 40여일 아주 멀리 남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3월 달에 이미 5월 달에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5월 달이 굉장히 멀리 느껴지다 보니까 그냥 3월 달 금리 인상 이후에 그냥 뭐 경제가 좋아질 것 같고 뭐 이런 얘기 계속 하면서 미국 주식시장은 자기 길을 갔단 말이에요. 그럼 똑같은 공식을 적용해 보면 지금 여러분 5월 8일인데 6월 달 FOMC 회의가 6월 26일, 6월 27일이면 꽤 많이 남았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번 주에 4월 달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잘 나온다고 갑자기 6월 말에 FOMC에서 75bp 금리 결정이 확실시 됩니까? 아닐걸요? 천만의 말씀일걸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물론 지금 시장에는 투심이 많이 위축되어 있다 보니까 분명히 전문가들이 4월 달 CPI가 잘 나오면 인플레이션이 어쩌니 저쩌니 뭐 또 6월 달 금리 인상을 75를 하니 많이 하면서 막 해가지고 막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 겁니다. 예. 만들어서 많이 빼놓으면 빼놓을수록 그때 사면 되는 거고요. 제 생각에는 4월 달 CPI 소비자 물가지수 물론 잘 나오겠죠. 근데 이것도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용지표랑 똑같아요. 고용지표 늘 잘 나오는 거잖아, 이제는. 그러니까 CPI도 늘 잘 나오는 거야, 이제. 늘 높게 나오는 거야. 오히려 갑자기 여러분 어느 순간 소비자 물가지수가 뚝 떨어져요. 그러면 또 갑자기 주식시장이 아이고 경기도나 해가지고 또 더 놀랍니다. 자, 실적은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있고요. 자, 이번 주 다가오는 한 주 동안은요, 저는, 시장이 좀 안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이제 5월달 FOMC 회의가 끝났죠. 그리고 봉쇄됐던 연준 의원들이 이제 발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확인하셨겠지만 지난주 금요일 당장 비둘기파 성향의 미니애폴리스 연방은행 총재가 금리를 조금만 인상해도 된다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 설레발치는 전문가들이 뭐 CPI 지표 같은 거 잘 나오면은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 6월 달에 75bp 금리 인상 이렇게 떠들겠지만 만약에 그래서 증시가 떨어지면 더 떨어지면 금리 인상할 가능성도 떨어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번 주 한 주 동안 애틀란타 연방은행 총재부터 시작해서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들의 발언은 물론 이 안에는 매파적인 성향의 연준 의원도 있지만 매파적인 성향의 연준 의원도 금리 인상은 주장하지만 경기 둔화는 싫거든요. 따라서 내가 만약에 매파 성향의 연준 의원이라면 금리 인상을 해서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고 중립금리를 만들어야 되지만 만약에 주식시장이 이렇게 추락하는 거를 보는 그 매파들의 어떤 생각은 금리 인상을 과격하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기가 살짝 겁납니다. 왜? 지금부터 주가가 하락하면 누구 때문이에요? 매파 성향의 연준 의원들의 발언 때문이라고 할 겁니다. 몇 월 며칠 뉴욕 증시가 하락했어요. 왜 하락했어? 매파 성향을 갖고 있는 어디 연방은행 총재가 금리 인상을 막 해야 된다고 했어. 주식시장이 막 빠져요. 이게 어느 정도 빠지면 이게 아름다운 조정인데 지금은 아름다운 조정이 아니라니까요. 물론 아직까지 다우지수는 올해 들어서 10% 하락했으니까 조정 구간이라고 하지만 이미 나스닥은 하향에 돌입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준 의원들, 매파 성향의 연준 의원도 과격한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발언은 조심할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인플레이션이죠. 자, 여러분, 인플레이션 이거 쉽게 잡힐 것 같아요? 못 잡혀요. 지금 꼬라지 보아하니까 뉴욕 증시 마감 현황에는 나오지도 않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얘네가 지금 전쟁이 끝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지금 유럽연합이 뭐 석유를 뭐 금수 조치한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가 또 올라갈 거고, 물론 유가는 올라가면 또 오펙이나 오펙 플러스 회원국들이 또 뭐 어떻게 꽁냥꽁냥 하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은 연준 의원들이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금리 인상을 했더니 주가가 빠지고, 그리고 제가 주말 동안에 뉴스 검색을 계속 하니까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신흥국에서 자금이 유출이 된다. 대한민국도 신흥국이니까 신흥국들 지금 외국인들이 이렇게 주식을 파는 이유가 미국과 한국의 금리차 때문에 이런 얘기 나온다니까요. 여기서 제가 지난번에 스리랑카 디폴트 됐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러시아 디폴트 얘기 또 나올 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 인상을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 말고 다른 나라가 없어요. 그냥 미국만, 지구에 미국만 있어. 그러면 금리를 인상해서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지구는 미국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에 신흥국과 선진국이 막 맞물리고 막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자기네 경제를 위해서 어떤 그 정책을 하는 게 자기만의 정책이 아니라고요.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 미국은 잘 나가 괜찮아라고 다른 어떤 악재들을 쉴드 칠 수 있지만 여기서 만약에 중국이 조금 더 빠지잖아요. 미국 못 견딘다니까요. 미국 같이 빠질 거예요. 제가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다우지수는 아직 덜 빠졌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나스닥과 S&P 500과 다우지수가 하락하는데 미국 경제 때문에 하락하기보다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신흥국의 자금 유출 때문에, 신흥국의 자금 유출이면 중국의 외환 보유고라든가 어떤 중국의 경제 성장률 이런 거 안 좋게 나오면 글로벌 경제 성장률이 안 좋아진다. 그럼 결국 미국도 이제는 인플레이션을 걱정할 때가 아니라고요. 즉 제가 보고 있는 지금의 시황은 아무리 전문가들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인정하지 않지만 이미 지금 시대는 스태그플레이션이고요. 그럼 앞으로 문제는 뭐냐? 경기 둔화입니다. 역사상요, 인플레이션을 자연스럽게 이제 잡기는 글렀어요. 예전에 몇십 년 전에 미국이 아이고 인플레이션이네. 금리 인상해야겠네. 금리 인상하니까 물가가 안정됐네. 지금은 이럴 때가 아니에요. 워낙 규모도 커졌고 각 나라끼리 교류라든가 이런 무역이라든가 이렇게 얽히고 설킨 것도 많아졌고 그 사이에 중국이 많이 컸기 때문에 이제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이 효과를 발휘하기에는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인플레이션을 잡기도 전에 인플레이션 잡으려고 금리 인상했더니 인플레이션을 잡는 건 금리 인상이 아니라 결국 경기 둔화고 신흥국의 자금 유출이 인플레이션을 잡아주게 되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이 2016년에도 있었고요. 그리고 2019년에도 있었습니다. 제가 귀신 점쟁이 빤스를 훔쳐입고 기똥차게 마친 게 바로 이 타이밍이거든요. 2015년에 금리 인상하고 2016년에 미국이 금리 인상했을 때 금리 인상하지도 못했다니까요. 2019년도 마찬가지. 2019년도 금리 인상한다고 했는데 2018년도 4번의 금리 인상을 딱 해놓고 보니까 금리 인상을 2019년도에 못하게 된 거예요. 즉 미국은 2019년 중립금리를 만들지 못한 상태에서 금리를 인하한 겁니다. 그러다가 코로나를 맞이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번 한 주는 연준 의원들이 물론 CPI라든가 이런 경제 지표 가지고 그리고 뭐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런 지표 가지고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매파적인 성향의 연준 의원들이. 그러나 아주 격정적인 금리 인상은 조심할 겁니다. 왜냐하면 주가 하락을 그들도 싫어하거든요.
그동안의 연준의 금리 인상의 발목을 잡은 건 증시입니다.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연준 의원들의 어떤 발언들, 그리고 이제 6월달 회의가 걱정이 되지만 아직까진 여유가 좀 있다 보니까 이제 뉴욕 증시도 어느 정도 안정을 찾으려고, 이제 당장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들어서 23% 하락했으니까 당장 하락폭을 20% 안으로 돌려놓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다가오는 한 주는 지난주보다는 좀 덜 힘든, 예. 물론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덜 힘들다고 2, 3년 전에 그런 유동성 장세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그러나 심리적으로 일단 우리는 이미 국채금리 3%의 안착은 어느 정도 받아들일 거고, 고용지표 같은 거 잘 나오는 것도 받아들이는 거고, 그리고 물가 상승률, 소비자 물가지수도 당연히 잘 나올 거고, 6월달 연준회의는 좀 시간이 남았고, 실적 시즌은 끝났으니까 이제 미국은 뭐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미국 경제가 괜찮다라고 계속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을 시켜줄 거고요. 이제 여기 우리가 주의할 점은 뭐냐면 중국을 봐야죠. 예. 중국이 과연 50bp 금리 인상을 한 연준의 금리 인상 발표 이후에 이제 중국이 얼마큼 흔들릴까라는 것이 관점인 것 같습니다. 중국도 어느 정도 버틸 만큼 버티긴 할 텐데, 하여튼 이번 주 제 생각에는 오히려 지난주보다는 좀 출렁거림이 덜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 나머지 정확한 어떤 그 시황관 같은 것들은 제가 가급적이면 자주 매일 방송을 올려드려서 여러분들이 끊기지 않게 흐름을 읽어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휴일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